어저께에 이어서 주민자치 관련해서 회장님께서 좀 더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사례교육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금호일동 자치 회장님이십니다. 박태순 회장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조례했던 말씀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회하고는 아예 틀린 겁니다. 전혀 아예 옛날 정치는 버려야지 그거 연장관이라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무 필권 없고 아무 권한도 없이 단순한 면장의 힘을 기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또 면장이 이쪽을 하고 주민자치회는 입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가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과 권한이 따라요. 그래서 도나 동지면은 프로그램 센터가 생기면 자치위원회로 전속이 되면 운영을 못합니다. 위원장이 운영을 합니다. 일체 주민들은 개입을 못해요.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야만이 그 자체를 주민자치 여러분들 위원회에서 움직입니다. 위원장이 안 움직이고 모든 동네 센터라든가 프로라든가 모든 사업 축제부터 다 주민자치회에서 움직입니다. 그런 차이예요. 책임과 반드시 권한이 따릅니다. 아니 권한이 있어도 책임이 너무 수반돼요. 모든 홍지면 면에 있는 모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 30명, 20명이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위원이지만 함께 전 주민을 대표성을 떼서 하는 겁니다. 우리 민주주의라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대의정치잖아요. 자, 구의원, 군의원, 여기 도의원, 국회의원을 뽑지만은 우리 주민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변인자입니다. 근데 대변인자들이 여태까지 민주주의를 했지만은 우리 역할로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송지면에 일개 마을리, 신성이 무슨 리가 있잖아요. 그 리 단위에까지 미처 그게 뭐 필요한 걸 몰라요. 기초원들이 해야 되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뿔뿔이 민주주의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내로만 통해가지고 인사하러 가버려요. 돈 요구하면 큰 돈 군수가 이거 몇 번 던져주고 가버려요. 또 예산 내라도 위원장 2년도 바뀌기 때문에 마을 사업 하면 예 그래요. 매덕 주고 포장해주고 끝납니다. 그릇이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진정한 주민자치, 진정한 민주주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그래서 30년 전부터 만들어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관치에 놀았죠.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정치가들, 그다음에 유정대들한테 우리가 당한 거죠. 그래서 진정한 지방자치, 여러분들이 경제해가지고 아까 마을 분과 얘기했잖아요. 분과들이 움직여서 분과들이 해야 됩니다. 물론 아까 위원장께서 역량이 되려고 모르겠지만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모여서 얼굴 맞대고 이야기하고 진정하게 서로 상의하고 토론하면 되는 겁니다. 수기와 토론이 필요한 거예요. 안 되면은 어느 동네 찾아가서 자 모이시오. 야간 중에 다 가놓고 다 말초 찾아야 분과들이 가서 이 동네 뭐가 필요합니까? 이걸 다 들어보라는 얘기죠. 발치해서 와서 여러분들이 여기 위원들이 어느 동네에 갔을 때는 이렇게 필요하더라. 요것을 해주자. 요건 안 된다. 이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서 그 의제를 우리들이 진정하게 토론을 해서 그게 필요한가? 맞다 그러면은 우리 사업계획을 세워서 매장 연구해서 행정에 우리가 못해요. 행정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들이 뭐 행정가가 아니고 그 사업계획 못 세우잖아요. 우리가 구두로 하면은 행정에서는 그것을 보통을 얻어서 사업계획을 세워주면 국무로 이관되고 도로 이관되고 중앙정부로 이관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 지역 국회의원, 이 지역 기초원들이 알아가지고 그걸 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도 항상 안 되기 때문에 발 벗고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해야만이 진정한 주민자치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같이 체감을 하시게요.
현재부터 나온다겠잖아요. 주민이 대표성입니다. 또 주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나와 있죠. 그 식으로 여기에서 보면 스위스는 모든 정책을 물론 의회에서도 하지만은 주민들이 그 상위법으로 해서 주민들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도 주민 소환제가 있어요. 우리가 본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기초원들 우리가 소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활용을 안 하고 있죠. 저희 서구는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협의회 18개 동 자치위원회 위원장들, 회장들 18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약간 해남도 있지만은 14개 면 중에 9개는 위원회, 5개는 회장이지만은 한꺼번에 합니다. 법에도 되어 있어요. 각 읍면동의 회장은 각각 구에 연대회에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서구에서는 한 4개월 되었죠. 기초의원 1명을 우리 축도면담을 했습니다. 우리 자치 협의회 해야 하는데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느냐, 해명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뻔데기 보였는데 주민들이 힘이 커져야 돼요. 자치위원회 우리 18개 동에서 지금 8개 동은 자치를 해놨고 남은 10개 동은 자치를 해놔야 안 됐습니다. 매년 2월 달에 거기가 다 전환이 됩니다. 근데 위원장들이 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왜? 힘들고 할 일이 많고 아니 도수는 없고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놓고 요구는 왜 우리는 동장이 임명하라고 구청장이 임명 안 하냐. 또 왜 어느 동은 금호일동은 2억 예산 냈는데 왜 우리는 돈 안 내려줬냐. 위원회를 하시오. 안 하려고 그러고. 그게 잘못된 거죠. 위원회를 전환돼야만이 행사를 할 수 있고 예산도 받을 수 있고 엄청난 예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첨단 이동이 이번에 방향 대상 받았죠. 광산 첨단 이동. 작년에 65억을 받아왔어요. 일개 동에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정부 돈 나라 SOE 사업 65억을 받아서 동네 사업을 합니다. 그런 그 힘이 발생이 돼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위원회 자치회 세칙을 잠깐 들었는데 해남군구 세칙이 우리 광주 서구 조례로 이렇게 발판을 담아서 전국이 해왔고 또 우리 세칙도 협의회도 저한테 3~4년인가 거기가 협의회 임시회장이 그렇더만요. 그래서 거기 회장님이 협의회 세칙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서로 그 문구는 똑같아요. 맥락만 바꾸면 돼요. 아까 조례에 있는 것은 군조례예요. 조례에 있는 그 상위법은 행안부법이 있습니다. 특별법. 거기에 또 조례가 있습니다. 군에. 그럼 행안부법을 위반을 못해요. 그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거기는 크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칙. 송지면 주민자치회 세칙으로 만들어서 그 필요한 부분을, 없는 부분을 만들어야지 거기가 임기가 2년이 돼요. 3년 못 만들어요. 임기가 2년 됐다. 연임 조항이 없습니다. 여기는. 요새 연임을 3년 하든 4년 하든 임을 하겠다. 없는 부분을 타이트하게 만드는 것이 여기에 세칙이에요. 송지면에 맞게끔. 옆에 동면도 필요 없고, 우리 동은 우리 면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 바로 일단 입법권을 달하는 그겁니다. 오늘도 잘 안 되네. 이 내용이 주민자치단에서 시작해서 하겠습니다. 마을이 요즘에 마을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왜 주민자치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마을이 대세로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고도 성장에 비해서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나라가 세계 경제 국가에서 우수한 그 대결에 서 있는데 사실은 심각한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발견되면서 현재 불균형 심화, 또 저출생, 고령화, 또 지역사회 구성원의 변화, 지금 1인 가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1인 가구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2학을 준비에 따른 보편적 제작에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 공동체가 등장이 됐는데 마을 공동체도 또한 지금 현재 실패작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나서게 된 겁니다. 넘겨주세요. 마을 공동체를 통한 문제 해결을 했는데 마을을 만들 수는 있어도 만들 수는 없어도 주민을 만들 수는 있다는 명제. 그래서 이런 마을 공공성, 마을 계획단, 지금 현재 마을 비전 기업단이라고 지금 정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면서 위원들 25명, 30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슨 행사, 큰 행사성이 있을 때는 마을 비전 기업단 해가지고 동네 주민을 대거 참석을 시켜서 큰 광장에서 아니면 동사무소 마당에서라도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만 어느 광장에 이렇게 모여서 마을 계획단이라고 조직을 해서 200명, 300명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해보고 손들어 투표도 해보고 이런 교과시 바로 마을총회예요. 마을총회는 수시로 하는 게 마을총회입니다. 어느 마을 뒷단이 찾아가서 이런 의제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 2개면 마을 1개만 갖고 마을 의제 얼마 필요해 이런 의제가 들어왔는데 주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보는 거죠. 그게 마을총회입니다. 그건 수시로 하는 거고 모든 이 송지면의 전 마을의 단위를 합해서 하는 게 주민총회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연 1회 안 하면은 해체 사유입니다. 주민총회를 1년에 안 했어.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면 해야 됩니다. 그 줌으로도 하고 해가지고 안 하면은 어느 누구 주민 하나가 송지면 주민자치는 주민총회를 안 했어. 해촉 요구합니다라면 군수는 가차없이 해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교육받고 군수한테 우리가 올리면 당연히 군수는 20일 이내에 이쪽을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 그래서 빨리 전환을 하면서 하나하나 가야 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아까 주민총회 했는데, 주민총회는, 우리 행안부의 목표가 처음에 1%, 주민의 참여가 1%였습니다. 여기 지금 송지면 인구가 몇 명인가요? 송지면이 한 5,000명 된가요? 6,700이에요. 예, 상당히 그래도 많습니다. 구례군은 지금 우리 2만도 안 돼요. 이게 군이. 예,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6,000명이면 1%면 60명인가요? 그러죠? 예, 1%가 목표입니다. 그럼 60명 할 수 있잖아요. 저희 금월동에서 지금 4년째, 제가 지금 4년째 주민총회 하는데, 저희는 35%까지 입학했습니다. 처음에 한 2% 했는데, 점차 한 년만 돼가지고 올라간 것이 올해 37%인가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 동네에서 37%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그런 상황이 처음에 1기 때, 한 5년 전에 행안부에서 그랬어요. 축제용은 하지 마라 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주민총회가 축제를 안 하고 주민총회 하느냐. 사람 어떻게 모이느냐. 그래서 이제는 올 초부터 축제에도 예산을 줍니다. 주민총회 올림 한마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줍니다. 동네 행사를 큰 광장 아니면 어디 마당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오늘 송지민 면민 축제를 합니다. 저희들은 금호 어린이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금호 어울림 한마당 축제인데 여기 송지면 무슨 축제를 제가 만들어요. 축제를. 그럼 주민들 그때 나와서 주민자치해서 각 단체에서 오뎅, 떡볶이, 김밥 해갖고 팝니다. 쭉 부스 만들어서 공짜 정부도 아직 팔아요. 대신에 저렴하게 하고 그 단체들 입금도 제대로 쓰고 막걸리 한 잔도 먹고 축제성을 항상 모이는 자리에서 그러면 주민들이 나와요. 가수도 부르고 연예인 불러서 또 우리 동네 송지면에 난타팀 무슨 무용팀 노래 부르고 주민 또 노래자랑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 모인 자리에서 짬내에서 그 주민통일을 합니다. 자, 우리 송지면의 의제는 내년 의제는 언제 했는데 이런 의제 어떻습니까? 라고 그냥 현장에서 투표한 사람한테는 마스크도 열장씩 주고 그럼 투표를 하게 돼요. 그래도 부족하면은 저희들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재작년부터는 먼저 동사무소에서 배치를 합니다. 쭉 설명을 해가지고 벽에다 1번 의제, 2번 의제 쭉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 의제에 투표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을 의제가 100개, 200개 나올 수 있습니다. 미리 한 봄에 3, 4, 5월 달에
각 마을에 단위에 쭉 현수막 하나 걸어놓으세요. 주민들의 거기서 쓰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매직을 쓰든가 주민들이 필요한 요구사항을 쭉 쓰라고. 그럼 그것을 딱 회수에다가 전체 검토한 것이 여러분들이 검토하는 거죠. 외정에서 여러분들하고 관하고 모여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이건 동네색 사업이고, 이것은 자기들이 할 사업이고, 이건 이장이 할 사업이고, 이건 우리 주민자치의 사업이다. 그런 의제를 발굴을 해서 진정한 의제 10개, 20개 좋습니다. 그것을 마을총회, 주민총회에다 붙여서 투표하는 것은 투표할 뿐이지 다 해줘야 됩니다. 요구사항. 순번,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우선적으로 빠른 게 무엇인가? 주민들 수고사항이 어느 게 먼저 원하는가? 먼저 의제가 먼저 투표 많이 나온 것부터 먼저 우선 사업에 진행해서 쭉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결과보고를 항상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주민자치 위원입니다. 일반 분과위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는 일반 분과위원은 아직 하지 말라 그래요. 해야 됩니다. 명칭만 넣어놓고 앞으로 안정이 되면 해야 됩니다. 일반 분과는 주민자치 위원 아닌 일반 분과위 주민들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은 우리가 다 들어줘야 됩니다. 회의 때 진행하면 거기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이건 언제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피곤해요. 그래서 일반 분과위원들은 가급적이면 선정해서 넣어야 돼요. 제 같은 경우는 허술할까 싶으니까 학교 교장, 그 다음에 노인의 회장, 아파트 협의 회장, 이런 사람들, 단체, 네트워크 단체들을 일반 분과로 넣었습니다. 주민자치회법이 회로 전환되고 나서 회법이 국회에 거의 반영되면 위원들만 여러분들 아니라 회원이 들어갑니다. 회원이 50%가 돼야 돼요. 항상 여기 송기면 6,000명이면 3,000명이 회원이 돼야 됩니다. 50%가 회원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서서 각 마을의 주민들 좀 서명받아야 되는 회원으로. 회원들 회비를 다 뜬가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가급적 회비를 받는 걸로 결합니다. 한 달에 1,000원씩. 한 달에 1,000원씩 받으면 돼요. 왜? 책임감과 의무의 총통만 되기 때문에 회비 안 되면 회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칙으로 만들면 돼요. 회비 없어도 되고 하지만 회원들한테 월 이제 1,000원씩, 연 12,000원 해가지고 회비 받는다 그러면은 대신에 회비 받은 만큼 연말에 답례해주면 돼요. 12,000원한테 선물해드리면 됩니다. 선물로. 그리고 회원 제도를 해서 그래야 또 참여를 합니다. 그래야 주민자치위원회 회에서 하는 일을 관심을 갖게 되지. 6,000명이지만 여기서 한 30명이 물려준다 해도 몰라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뭔지 회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입법하게 되면은 행안부 법으로 쳐서는 50% 정도 지금 얘기했는데 사후에는 모르겠지만은 그 각 조례 군 단위에서 조례를 정할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을 인구수의 20% 20%, 30% 30%의 회원을 가져야 한다. 조합의식이죠. 농협 조합의식으로 해가지고 일반 주민들한테도 설명해서 우리 회원입니다. 주민총회 그 회원들이 나와야 돼요. 그 회원의 50% 나와야 정족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전 주민 6,000명에 50% 30% 하고는 정족수가 안 돼요. 좀 주민총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25,000인데 50%는 12,000이 나와야 돼요. 12,000은 나오기 힘듭니다. 시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몇 명, 우리 서구 금호동은 한 30% 정도 하려고 해요. 회원을. 30% 회원들을 우리 세칙으로 정하면 됩니다. 정해서 30% 회원이 있어 그 중에 50%가 주민총회에 나와야 달성이 되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딴 데 가면 50% 40% 하고 그래요. 뭐냐면 한 번에 주민총회 할 때에 15% 20% 나오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6월달쯤에 주민총회가 9월달에 한다. 그럼 그 전에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배치해서 쭉 붙여서 스티커 붙이고 또 길거리 가서 홍보도 하고 또 마을단위 한 번 찾아가서 이렇게 좀 투표 좀 해주세요 하고 권장해서 그 줌으로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서 몇 번 모은 것이 주민총회를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총 의사결정을 그렇게 할 때 한 번 하는데 여론조사는 주민 의제조사는 여러 번 나눠서 하죠. 예. 지금 요즘에 3인 이상이면 사업을 이 공동체 특징이 이렇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3인 이상이 모여서 하면은 사업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 심사제도 지금 현재 도 참여 예산이 있고요, 군 참여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제 광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 참여 예산, 그다음에 구 참여 예산이 있습니다. 그 참여 예산을 전부 지금 참여 예산 우리가 원하는 사업으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은 우리 서구에 금월동 이동 옆에 있는데 우리는 시골 갖다 쓰는데 그게 1,000만 원 받고 왔어요. 왜? 회장이 모르니까. 똑같이 자치회입니다. 이 참여 예산을 몰라요. 그 참여 예산을 알면은 저도 자치회장들이 참여 예산에 많이 가입이 돼요. 저는 광주시 지금 참여 예산 위원이고 서구 참여 예산 위원장입니다만은 예산이 어디 박혀 있다고 알기 때문에 마음대로 돈을 따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송지면도 어느 면에서는 더 많이 따지만은 어느 면은 못 따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산이.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왜 저 면은 해주는데 안 했냐? 우리 금월동 가면은 군데마다 아치가 있어요. 호랑이상이 있습니다. 호동이상이. 우리 호동이 말해가지고 이렇게 호동이상을 만들어서 중간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2만 원 화면으로 LED를 해가지고 버스 승강장하고 그리고요 동네 정보를 알리는 신문 대신 알리는 그걸 만들어놨습니다. 1년에 한 개씩 3개 만들어놨는데 왜 금월동은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아니십니까?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올려야 되는데 말로만 그래요. 청장님 오시면 왜 우리 아닙니까? 청장도 모르는 일이죠. 항상 해서 주민청에는 9월 말 안에 해야 한다는 것. 10월 달에 어느 정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10월 달에 해나온 그 군의원들이 내년 또 22년도 예산을 10월 달에 세워요. 그게 거의 분예산입니다. 내년 예산을 올해 세워요. 그러니까 올해 9월 말경에 준비해서 10월 초순에 우리 송지면서 필요한 사업이 내년에 뭐 사업이다. 어느 동네에 꽃길 만들어야 되고, 어느 동네에 포장이 죽으니까 포장해야 되고, 어느 동네에 LED 등을, 옛날 보안등을 LED로 바꿔주세요 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리면은 의회에서는 무조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해달라는 것. 예. 마을 공동체란 바로 이런 거죠. 읽어보시고요. 이건 아마 책장에 없습니다. 예, 제가 어제 유일에 있는 책장이 거의 이틀 강의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산업정책연구원에서 이렇게 또 대단한 일을 하십니다. 딴 동네에는 14개년인데 군에서 국정에서 이렇게 하지만은 또 송기면은 또 이렇게 예산 투자를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1년 전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은 큰 복이에요. 용역에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것은 좀 크게 한 거죠. 마을공동체의 원리 바로 당사자주의, 주민 모임, 주민 필요와 욕구, 자발성 관계망, 바로 마중물이죠. 자, 봅시다. 이 마을 공동체가 바로 주민자치회라고 보시면 돼요. 협치,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 함께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을 축제, 마을 행사 함께 즐기고, 자, 마을을 토론하고, 교육하고, 연구하고, 공론장 모든 건 공론화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끼리 한 게 아니라 뭔 사업이 특별한 사업이 있고 큰 일이 조그만 뜨개바 같은 것은 여러분들 하셔도 되지만은 큰 우리 송지면에 필요한 예산이 한 1억이나 2억 필요하는데 그 큰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 주민 공청회라든가 각 마을에 게시판에 붙여서 면사무소 몇 시에 언제 여러분들 이런 일로 모여주세요 라고 오시든가 말든가 일단 공청회를 오신 분들한테 주민자치회는 무조건 소통, 상세를 소통해야 거죠. 소통 않고 오물딱지도 다 됩니다. 모든 것은 오픈되게 공론화시켜서 홈페이지, 게시판 아까 나와있죠? 거기에 게시판에 공론한다. 근데 아까 마을 단위 좋습니다. 그 세칙을 만들면 돼요. 조례에서는 저렇게 있지만 송지면 세칙으로 송지면은 각 마을 단위 어느 네 단위의 게시판에 게재를 한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마을과 사람의 성장 함께 모여 마을 카페, 커뮤니티 공간, 마을 골목. 저희 금호 일동은 지하실이가 창고였어요. 1, 2층, 3층 반초가 있어요. 1층 민원실, 동장실에 들어있고 지하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이런 강당, 3층은 단쪽인데 중대본부 이렇게 했었어요. 도저히 주민자치회 제가 전국에 제 1번인 금호동인데 사무국도 없어요. 그래서 지하실을 제가 과감히 시에 5천만 원 요구를 해서 그걸 창고를 다 정리를 하고 한쪽 구석에 창고를 쓰고 나머지 개방해서 마을 커뮤니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주방 놓고 커피 자판기 놓고 발사 기 갖다 놓고 이런 테이블 원탁 테이블 한 15개 갖다 놓고 주민의 공간을 만들었죠. 창고 옆에 제 방 하나 조그맣게 제 책상 하나 하고 겨우 의자 하나 앉은 자리 만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5년 전에 출범을 했죠. 전국의 최초의 국민성만 만든 것이 저희 금월동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신문이라는 책자에 많이 나와 책자 편지에 거꾸로 나와 있어요. 그 5천만 원이지만 들어서 주민의 쉼터 누구나 주민이 와서 커피 마시고 물론 자기들이 김밥 나와서 먹고 또 3, 4모 모여서 다방 어디 모임 안 가고 모여서 얘기하고 또 이런 PP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모임에서 뭐 자료를 잘 띄우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이거 반쪽 될 겁니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나마 또 작년 또 의제에서 학생들 의제에서 우리들이 쉼터 공간 도서관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줄 알았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과거엔 제 방을 빼고 내 방 대했다가 꼬마 평화 도서관이라고 전국에 여기가 2호점입니다. 광주에서 2호점 전국에 40일 꼬마 평화 도서관이라고 이제 처음 알아요. 꼬마 평화 도서관이 와가지고 아무나 누구나 책 볼러가 자발적으로 써서 빌려가고 일주일에 가끔 자기 써놓고 반납하고 또 거기에 앉아서 책상 만들어서 좋게 쉽게 만들어놨어요. 이쁘게. 그래서 거기서 책도 읽어보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 방은 컴퓨터 공간, 커피 해진 그 테이블 딱 있는데 책상 하나 빼가지고 앞에 놓고 한 1년 그렇게 하다가 다시 투기해서 하고 2층이 그 강당이 있는데 딱 이만하죠. 반절 막아서 동남이 이제 반정은 주민 사무국 사무국이 넓습니다. 사무국이 한 20명이 회의할 수 있어요. 사무국 3층이 반쪽은 중대본부 반쪽은 그 소회의실 4층이 대강당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개설 때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공간을 지금 항산면은 좋아요. 송지면도 지금 새로 짓기 때문에 더 좋죠. 이런 공간을 주민자치회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민들의 공간이에요. 그것을 주민자치 안 되고 관치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창고 되면 창고. 나 창고 돼요. 나타 이거 좀 하다가 떨어져 있어. 관리 안 해. 면장은 맨날 바뀌어. 하나 짐 갖다 놓고 창고가 됩니다. 나중에 창고를 변모해요. 그리고 면장이 관리합니다. 면장은 책임과 의무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어떤 해도 관계없습니다. 주민을 위한 공간, 이것저것 다 해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내 사무실만 차리면 돼요. 도서실도 만들고, 여러분들 각각 노래방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들어서, 거기다가 앞으로, 거기에 그 공간에다가 그 사업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주민의 그 플레이공, 그 기계도 갖다 놓고, 하다못해 게임기도 얘를 갖다 놓고, 이거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할 일 첫 번째가 동네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냐. 그 어르신들 많기 때문에 그 운동기구도 있잖아요. 마사지 기구 이런 거. 그런 거 필요하니까 그 10개를 달라, 5개를 달라. 그것도 운영을 잘해야죠. 한 사람이 계속 주치면 안 됐잖아요. 1인 30분 이상 쓰지 마세요. 교대해갖고 딱 맨날 이런 걸 다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마을 경제, 마을 생협, 골목 경제, 이게 바로 협동조합이죠. 협동조합이 한국에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 폐단으로 돌아갔습니다. 협동조합이 바로 주민자치의 최초의 기본 원칙 1번이었어요. 그 돌아가신 고 박원순 시장께서 광주가 서울시를 협동조합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못 갔어요. 서울의 협동조합은 싹 다 부실력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시민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몇몇이 움직이는 한계가 바뀐 거예요. 일명 시민단체. 그래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지만 욕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했는데 마지막 돌아가신 시대는 잘못된 꿈을 꿨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안 모르겠지만은 박 시장이 왜 자살했겠습니까? 자기가 뜻이 안 되고 뭔가 시키기 때문에 저는 생각합니다. 돌아가기 전에 저희들은 예측을 했어요. 돌아가시는 예측이 아니라 주민자치를 이용을 해서 대선 출마하라고 죠 전국 주민자치를 통해서 해가지고 서구형 주민자치가 지금 잘못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 지원관 제도를 돌렸습니다. 광주도 투입이 됐는데 제가 반대했습니다. 고양시가 주민자치 지원관을 투입해가지고 잘못된 폐단이 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이 협동자 받다가 안 되니까 6급 계약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주민자치하고 사이에 지원관 제도를 넣었어요. 지원관 제도를. 왜? 주민이 아직 모르니까 지원관이 알려준다 하는 거예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시민단체들을 갖다가 직장을 넣어준 거예요. 박원장은 시민단체 소속이잖아요. 그것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일자리 만든 건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이 김순 씨가 있는데 그 대통령 국무처럼 높은 자리예요. 그 대통령 직속 단체가 또 저출산위원회가 또 생겼잖아요. 직속으로. 그런데 너무 단체가 높은 단체입니다. 이걸 시민단체가 관치를 하려는 거죠. 관치를. 지금 현재 해남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언제 투입이 되는 건 몰라요. 정치적으로 내년 선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있는지 아니 모르잖아요. 우리 광주 같은데 광역자치는 주민자치 97개 동이에요. 주민자치회장위원장이 97명입니다. 97명이 통하면은 광주시를 장악을 해요. 주민자치가 활성화돼가지고 전 단체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3부 요인이에요. 금호동의 동장 아버지하고 3부 요인 둘이시죠. 서구에는 서구청장님, 구의 의장님, 주민자치 협의회장 서희가 3부 요인이에요. 행사장에 가면 딱 자동 앞에 앉고 자동 신고합니다. 소개합니다. 시에 우리 이용석 시장님, 그 다음에 우리 김용석 시의 의장님, 저 주민자치연합회 회장. 이게 3부 요인이에요. 주민의 대표예요. 권력은 원래 죽을 때 없어요. 힘은 돈은 없지만. 그러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아까 했던 시민단체, 아까 NGO, NPO, NRA 했는데 정부에서 기입을 해요. 자기들이 순수한 주민을 해야 한다 해놓고 싹 중간에 기입을 해서 관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사이에 땄습니다. 관도 불편해요. 주민자치과장 엄청 힘듭니다. 주민자치협의회장 위에 딱 모르면 편하죠. 주민자치협의회장이 모르면 편해. 다 도와주니까. 그러나 월급은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전부 투입이 돼가지고 현재 있어요. 신문에 어저께 나왔잖아요. 지금 서울시, 지금 오세훈 시장 엄청 힘듭니다. 왜? 돌아가신 분 3년에 4년째 지금 감사받고 있습니다. 국감 받고 있어요. 주민자치 감사를. 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흘러갔어요. 50% 이상의 예산이 주민자치회로 흘러간 돈입니다. 유명무실한 돈. 예산 제대로 안 쳤죠. 자기들 인건비로 다 착착버렸죠. 그 뉴스처럼 나오세요. 어저께 그저께 감사받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잘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잘못된 거죠. 진짜로 생각, 골목경제, 해남이 잘한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여기 명동서 어제하고는 한두 번 이렇게 했지. 다음 주에 소자를 하긴 했지만은 정말 그 양반 옛날도 삼성전자 기rim을 했을 겁니다. 해남에서 지역 상품권 있잖아요. 정말 잘한 겁니다. 옛날 이재명 시장이 성남에서 시작했잖아요. 명문서 시작했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이 해남 보니까 활성화가 굉장히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할머니들 여기 노인 복지카드가 10,000원짜리가 있으면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8,000원이에요. 그럼 주고 2,000원 받아가야 했는데 됐어. 공짜로 주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도 공짜가 아닌데 공짜라고 생각하고 식당도 이쁘고 이것이 이제 서로가 좋은 건데 그 지역 상품권 살리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것도 송지면에 그런 상품부터 한번 연구해 보시는 거죠. 저희 금호동은 제가 처음에 하려다가 살짝 생겼다가 중단했어요. 실패할 것 같아서. 어려웁니다. 지역 상품권을 해가지고 동네에 써야 되는데, 그 업자한테 식당, 뭐 가게는 구멍가게에서도 할인을 해줘야 되고, 또 본인도 할인을 해줘야 쓰지 현금으로 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그거에 성공하면 최고의 케이스죠.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공한 데가 많아요. 일산도 성공했는데 성공한 데 많습니다. 등등 이런 것이 앞으로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 이 전체가 이거 외에도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를 넘어 주민자치로 마을에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마을 공동체 활동, 여기에서 이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더 많은 소리 필요합니다. 마을 공동체는 끼리끼리 몇 명의 10명, 5명 소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를 하는 것이 바로 많은 주민이 끌어당겨서 한 건데 또 끼리끼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소통하는 얘기죠. 그래서 주민총회를 만들고 회의도 하고 공론장도 만들라는 얘기죠. 똑같이 만들어봐야 마을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송지면 주민자치가 송지면 그 주민자치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민의 대표성, 주민 대표입니다. 대표. 그래서 여기 어떤 경우는 여자분 남자분 성비도 비슷해져야 되고 여기 행안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5도의 5 성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하라는 법은 없고 권유사항입니다. 또 청년 40세, 50세 미만을 반드시 10%, 20%를 도입한다는 것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편은 할 수가 없어요. 권장사항이죠.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만은 가급적 여성을 더 우대합니다. 또 그 직장이 아닌 사람, 직장 없는 사람을 우선순위 합니다. 그래 지금 심의는 없어요. 추첨에 하게 되어 있어요. 추첨위에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 추천도 하나 본 거예요. 왜? 동장 마음대로 할까 싶, 연장 마음대로 할까 싶으니까. 아까 내가 보니까 우리 거 갖다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걸 삽입했구만요. 면장이 30%를 추천할 수 있다? 그걸 삭제해야 됩니다. 지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 저랑 되면은 강력하게 따지십시오. 내가 세 분한테 말씀드립니다만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관책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면장이 여기 주민자 기원을 추천합니까? 공모해서 가야죠. 그럼 자기 사람 지키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 것이 선진의 병폐입니다. 그러놓고 심어놓고 그 사람 같이 회장시켜요. 임원시킵니다. 그럼 마음대로 같이 함께 둘이 같이 한 부대 같이 하는 거예요. 여야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그것이 폐지가 되어 있는데 아까 보니까 해남만 되어 있네. 이것은 바로 폐지해야 됩니다. 물론 추천할 수 있는데 추천한 것은 당연직들. 예를 들어서 이장단 협회장, 통장단 협회장, 새마을 협회장, 분야협회장 동장이 추천해서 그분들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개인적인 사람 초대하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을 공동체 운동과 주민자치 활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되었습니다. 필수. 주민자치회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민자치 이거 강조래요? 새로 하지 마라. 그래놓고는 이제 내년에 저희 팔계동에서 제가 연합회장 광주시 연합회가 한 7년 전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싸박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5일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5개국 협장 만나서 창립을 해서 4월 달에 우리 창립 발견해가지고 7월 5일날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우리 광주 97개 자치회장들 한 분도 아까 다 안 보시고 시장님 5개국장에서 안 보시고 발족식을 작년 올 7월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우리한테 힘이 온 거죠. 그 전에는 민주평통위원,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일 쭉 했는데, 이제는 힘이 주민자치협의회죠. 그래서, 주민자치 활동을 해서 반드시 달성을 하고, 그리고 문제점은 그래요.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자기가 마냥 어른이냐, 다른 단체를 무시해요. 그건 절대 그렇게 하면 실패가 됩니다. 우리가 포기를 하고 끌어안고 안아줘야 됩니다. 한 5년간만 해야 돼요. 5년. 2개 기수 지나야 됩니다. 2개 기수가 지나면 당연히 잘해요.
우리 금월동 오면은 다 단체, 분야회장, 통장과 회장도, 저는 회장님 어십니까? 오늘 통장 20일 날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회장 심의위원장 해주세요. 모든 단체의 예산도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자, 새마을에서, 어버이날 떡국 공사한다. 옛날 지들끼리 해도 하다고 했어요. 돈이 있습니다. 예산 조사하고 우리 공급이 있습니다. 아니면 보장예비제 복지기금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올리세요. 그럼 내가 해준 게 아니라 우리 자치회에서 통과시켜서 통과하면 해주겠습니다. 당연히 해줘야죠. 지난달에 새마을에서 새마을 분야에서 떡국 한다고 100만 원만 대주시오 얼마. 그래서 내가 인원수를 몇 명을 접대하고 하고 떡을 베푸시고 할 건데 그렇게 많이 달라고 그러냐. 쌀이 몇 마리 없더니 인원수 줄이시오 해가지고 내가 80만 원 사업비 80만 원 올려 해가지고 우리 회의 때게 자 새마을에서 이렇게 떡국 봉사를 한다는데 줄까요 말까요? 안건 올려서 상정해서 자 거수 통과 망치 두드려서 바로 예산 집행한 겁니다. 자 이 돈은 우리가 없으니까 보장예비체 그 사랑의 공무모금에서 80만 내주세요. 보장위원장님 참석하잖아요. 우리 같이 당연히 위원입니다. 위원. 당연히 위원인데 단체장들은 임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순수한 위원이에요. 기획분과의 위원입니다. 주세요. 그러니까 지난주 저희 캠프직이라고 있어요. 캠프. 그냥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단체가 동마다 있습니다. 회장님, 우리도 좀 주세요. 얼마요. 그래서 150만원 내려서 고추장 담가서, 독거노인들 든다고 고추장하고, 돼지고기 주물러 뵙고 든다고. 자, 이 돈 어디 있어? 없는 거 혹시? 보니까 구청에 조금 돈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 고령사회과에. 따라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침에 또 내려오는데, 또 캠프직에서 내일이죠, 내일. 피자를 또 나눠준다고 하니, 산타 옷 입고, 회장님 산타크로스 옷 입고 내일 4시에, 직접 우리 사회복지관이나 시흥 3단지라고 있어요. 수급자들 한 1,000명씩을 살아요. 거기 가서 다니면서 피자 누가 기증이 익명으로 500% 기증했다든가 그래서 날짜에 저는 내일 로인 실버 노래자랑 심사를 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저희도 또 구청에서 실버 노래자랑 3개월 정도 해갔어요. 60세 이상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도 하도 이제 그러니까 노래자랑 해가지고 내일 결선을 해요. 구청 강당에서 2시부터 유튜브로 나갈 겁니다. 네, 한번 쳐보세요. 시간 나면 2시부터 서구 실버 노래자랑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그런 문제를 일을 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목이고요. 주민자치회로 사는 깔끔히 생각해서는 여러분들의 회의에서는 여러분들의 참관을 합니다. 어느 동에서는 안 하고, 여기 해남도 하나다가 그냥 맞은 하는데 잘해요. 작년에 제가 북평면은 제가 동남에 최우선 줬어요. 제일 못한 최우선 줬어요. 근데 해남 하나 올려라. 그랬더니 해남구청에서 이름이? 그 담당이 생각나네. 올렸더니 다 13장을 써서 잘 올려야 되는데 딱 2장 올렸어. 2장. 북평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황산 내가 자매라는 동네거든요. 황산 쓰라기니까 황산 시간이 없다고 쓸 없다고 총목장에 안 써. 주민자치회에서 써야 되는데 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해남군에 구청지구에 있어가지고 북평구를 올렸더만요. 그래서 해남군의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라고 작년에 해남군청 최우수상, 그 다음에 북평면 최우수상 박람회 작년에 수상을 해드렸어요. 제가 작년에 박람회 심사위원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드렸는데 해남도 그러한 기점을 해서 뭔가 보여야 돼요. 올해는 이제 우리 황산을 줄까 그러는데 그런 기점을 해서 하면은 또 거기 나가면 또 지원금이 또 예산이 또 한 4억이 내려와요. 군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하루 그 마당은 딱 3가지예요. 사람. 제가 작년에 박람회 심사위원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드렸는데 해남도 그러한 기점을 해서
뭔가 보여야 돼요. 올해는 이제 우리 황산을 줄까 그러는데, 그런 기점을 해서 하면은, 또 그렇게 나가면, 또 지원금이 또 예산이 또 한 4억이 내려와요. 군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바로 그 마당은 딱 세 가지예요. 사람, 관계, 삶. 요 세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하고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삼각관계. 따로따로 생각 안 돼요. 한 사람이 가서 밖에 나가서 자기 지인들, 친구들 5명씩만 하면 30명이면 엄청 숫자잖아요. 서로 관계를 맺고, 잘못된 게 있으면 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유대하고, 또 공부 잘하고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동네에 살다 보면 서로 또 이렇게 갈등이 생깁니다. 그 모든 해결장이 바로 주민자치위원들의 30명, 20명이 소통이 되면은 되는 겁니다. 주민자치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삶의 질을. 우리나라 잘 산다 그러죠. 자살률 제1위입니다. 전 세계 1위예요. 아직도. 5년째 아예 안 깨지고 있습니다. 경제국가는 세계 9위, 10위 그러는데 자살률 1위예요. 행복지수요? 세계 65위, 65위. 본인이 좋아하는 행복지수. 돈이 많다고 행복은 아닙니다. 행복지수가 올 10월 기점으로 해갖고 세계 65위입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그 나라도 15위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 경제국가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65위에 쳐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 주민들, 우리 국민들이 느껴야 할 현실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지금 젊은 청년에서 헬조선이라는 것이 망한다는 얘기죠. 일본에 우리가 20년 뒤떨어져서 삽니다. 모든 것이 일본 뒤로 20년 전에 이 얘기 쭉 따라가요. 10년 전에 일본이 망한다 해가지고 추산세를 차고 난리였잖아요. 우리는 그때 10년 전에 이미 일본을 제압하고 그걸 알고 있으면서 정책 수립을 못했잖아요. 지금도 못하고 있는데 인제 와서 그래요. 인제 와서 2050 탄소 중립도시 이미 했어야 하죠. 탄소 중립되는 것은 우리가 탄소를 안 나오게 할 수는 없어요. 탄소를 쓴 만큼 딴 거로 나무를 심어가지고 중립시키는 얘기죠. 탄소 중립이죠. 탄소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가스 하다 보니까 매일 소에서 제일 많아요. 소 방귀에서 지구 공해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게 석탄보다 많은 게 소 방구예요. 그러다가 소를 안 키울 수는 없잖아요. 나무를 심고 그걸 잘 관리를 해서 하자는 얘기 그것이 탄소 중립이에요. 없애질 수는 없어요. 이걸 세워야 되고 출산정책 과감히 해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었잖아요. 지역균형 발전. 지금 한국에 그 지역균형 발전이 있습니다. 호남이 왜 이렇게 사느냐? 돈 더 달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경상도 100원 줄 때 우리도 100원 주라는 얘기 아니고 우리는 70원, 60원 주라는 얘기죠. 인구수 대비 주라는 얘기죠. 경상도가 인구가 100명이면 100만 원 줘요. 우리 전라도는 인구가 50명인데 50만 원 안 주고 20만 원밖에 안 줘요. 이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정부 다 그랬어요. 근데 호남인들은 그거 좋다고 이만 해버리고 사는 것이 호남이 했습니다.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 안 되지만은 저는 정치에 대해서 제가 중학교 갈 때부터 정치 입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학강초등 강주에서 저기 나왔어요. 고흥서 고흥구 저만면 출생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녔어요. 그 당시에 아버님 잘 살아가지고 강주 와서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강주에서 1년 다니고 서울 종로에서 홍익중학교, 동성고등학교, 공군 사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했습니다. 그럼 인하대학교 기계성격을 나왔는데요. 물론 아버지 자살이 갔죠. 그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보는 결과는 역시 아니었어요. 저는 천정도에 아까 어제 얘기했잖아요. 봉사도 했고 또 앞서서 우리 정세균 국정리 보좌관도 했고요. 추미애 광주 국회의원 나올 때 제가 처음에 국회 출마할 때 제가 법무장을 했습니다. 그 이낙연 공천도 제가 모시고 있었고요. 그때는 저는 그 사람한테 하나 녹음 먹고 돈 받고 올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순간 자원봉사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식당이에요. 광주 서강지역에서 옆전 바로 마당 내리면 남강 황칠명계라고 크게 합니다. 집사람은 쇠빠게 장사예요.
나는 가시가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집사람이 반대하면 못하죠. 집사람이, 그 주민자치 회장, 특히 위원들은, 주민자치 회장은 호드맨이 안 틀면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조, 집에서 반대하면 못합니다. 사표 냅니다. 저도 한 1년간 눈물 냈어요. 그만둘까. 인제는 집사람이요, 나가시라고 그래요. 왜? 상원에서 듣고, 어디서 상 받아오고, 또 장사하니까 총리도 오고, 대통령도 오고, 우리 가게로 옵니다. 수방하면은. 이재명도 그때 왔다 갔고요. 그러다니까, 뭐, 장사가 잘 되지만은, 그걸 떠나서, 서로 기쁨이죠. 저도 엄청나게 30년 주민자 했지만은, 행안부 장관상 3년 전에 받고, 이번에 작년에 국무총리 대선 받고, 올해 개인 훈장, 10월 19일 국무총리 훈장 받고, 요 시계가 그 시계예요. 국무총리 시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집사람이 또 팔찌 또 아까 한 양반 해주더라고요. 기념으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팔박지 말아요. 이거더라고요. 사모님 얻고 다니시야 되네. 예. 바로 그겁니다. 절대 내조 옆에서 반대하면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시골도 어렵죠. 광주 때는 더 어렵습니다. 왜? 남자가 돈 벌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치회장 하면요, 동사무소에서는 아침 9시간 10시까지 있어요. 그 6시까지. 월급 10원도 없어요. 날마다 가서 돈 아침에 가서 10만 원 나가면 당연히 없어.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한 얘기가, 식당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와, 우리 가서 소자 사세? 식당 하니까, 내가 회장이야. 그 식당 안 하면은, 그 밥 사 먹이려면은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겁니까? 그 돈을 계산하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 가급적이면 우리 협회장도 식당 한 사람 해라. 진짜 그래요. 또, 해남, 양준남이 그 군걸 식당 하잖아요. 그 해남구 요식협회 그 지부장이에요. 우리 거는 맛있는 거 사는데 어저께도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따라 이제 끝나고 오라가지만은 가면 어마어마하게 나요. 군수가에 보다 막 맥입니다. 그거 돈 들어가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저번에 얼마 내고 150만 내거든요. 내가 버스 한 대 들어왔거든요. 우리 자취를 잘 해봤거든요. 근데 안 받아. 그래서 내가 그 60만 원인가 70만 원 우리도 간사도 있는 거 땡겨주고 도망가 버렸죠. 그것이 양분함이 잘 나가요. 또 열심히 지원했잖아요. 우리가 근무 쪽에서 이렇게 와 그럼 오세요. 또 분기마다 오라 그래. 버스가 지난번에 공원타고 놀았습니다. 청소하고 완공식 할 때에 그 앞에 그 산다와 두 개를 그 제 이름하고 동덕이라고 해갖고 기념 앞에 다 크게 그 산다 큰 놈을 심어줬어요. 기념색도 했습니다만은 그날도 막 대음사로 막 들어가고 가고 한데 자기가 또 요식이 지나니까 어디 들어가더니 저 대음사 있는 데가 무슨 동인가요? 삼산면인가요? 네? 삼산면이죠? 네. 네. 그 삼산면 제가 가기를 정리했는데 거기는 대단하대요. 가게 숫자가 한 60명, 70명이 모아갖고 모집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왔더라고요. 열정이 대단합니다. 끝나고 저한테 질문이 오고 난리가 아니고 광주까지 갔는데도 또 자문 내갖고 또 질문 오고 회장님 조례 만들라고 하는데 세팅 만들라고 좀 주세요 하고 막 그래서 당신이 회장이 어디 아니에요 위원이에요.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놀랐어요. 그 열정을 가지시면 됩니다. 시간이 벌써 1시간을 흐르네. 예. 이 강의보다는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주민자치 8가지 요소 이건 알고 계십시오. 주민자치 하다 보면 딱 요것이 대로 돼요. 공익, 권한, 책임, 수기, 협동, 참여, 시행, 평가. 참여가 제일 중요하고 수기가 중요해요. 수기. 여러분들이 몇 명이서 뚝딱하지 말고 전부 이건 해야 될 것이 맞습니까? 한 번 더 수기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이 수기예요. 네. 주민자치 가르쳐드렸습니다. 주민참여. 권한이 있는 것이 참여가 있습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대표성 이외에 권한이 또 부여됩니다. 상반되죠. 민주성이 있어야만이 대표성이 됩니다. 자치성 이외에 바로 민주성이 지켜집니다. 이것이 행안부에서 가져온 자료예요. 처음에 제가 만든 자료인데 행안부에서 베꼈어. 행안부 애들 그 우리 하경환이가 지금 이제 3급이 됐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민자치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숲을 헤쳐가고 있습니다. 스위스, 독일, 일본 하나하나 잘해요. 거기 법이지 우리 한국은 주민자치 법이 없어요. 제가 날마다 만들고 제가 잘했던 거 아닙니다. 이 박사들, 그 유명한 박사들, 자치의 박사들도 맨날 스위스, 독일만 따져요. 우리 한국에 맞는 걸 개발을 안 해요. 법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제가 대표성, 민주성, 지속성을 세 가지를 했는데 딱 경영행안부에서 이걸 만들었고 그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100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00개 있다고 그러더래요. 거기다 살짝만 더 플러스 해갖고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한 수 위요. 공무원이다 보니까. 왜 동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가? 지금 현재 바로 이겁니다. 왜 읍면동, 여기 면이죠. 왜 면을 기반해야 되는가? 저는 면도 크다고 봅니다. 주민들을 통제하기는. 그래서 인구수 많아도 광주 같은 데 이런 데는 그 지역이 좁아요. 그렇지만 면 단위는 자 면의 끝에 면하고 끝에 면하고 가기가 서로 알도 모르고 진짜 어려운데 왜 이걸 한 면을 해야 된가? 쪼개야 된다. 이 송지 면으로 하되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 나눠서 남북 나눠서 가까운 동네로 1주민자치, 2주민자치 만들어서 그 세정이 그 회장, 소회장이 있으면은 이 뭉쳐서 좀 쪼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 단위를 좀 줄이자라고 지금 행안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데 왜 이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첫 무대가 면사무소예요. 국회 가서 따져봐도 안 좁잖아요. 군청에 가서 따지나요? 속이 무동네 비력대가 좁더니 군청에 가서 따져보세요. 제일 먼저 사람이 접한 데가 면사무소예요. 우리 동사무소. 그래서 주민자치를 읍면동을 기준으로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장 주민이 밀접하게 만나는 최소 단위가 읍면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봐야 합니다. 필요 없어요. 주민이 없습니다. 주민센터 주민이 없어요. 네, 바로 이거죠. 대의민주주의 대표성, 국회의원 내부 선거를 뽑았는데 그나마 지금 안 돼. 우리의 실권, 우리 어려움을 아무리 해봐야 대통령은 몰라. 위에서 보면 그래 그런 거 말지 몰라. 진짜 어려움 몰라. 시골에 쌀이 어떻게 해서 쌀이 올해 수해 입어서 쌀이 안 나온가. 올해도 쌀이 또 많이 나오니까 또 공판 안 받아줘. 이런 것을 위에서는 몰라요. 그래서 안 되다 보니까 직접문질 하자는 이야기죠. 직접문질 플러스 하자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국회에 보내고 어디 돈 보내니까 지들이 어영부영 해불고 국민의 입김은 반영이 안 돼. 그래서 직접문질을 우리 주민참여를 갖다가 플러스해서 같이 가자는 이야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주민자치입니다. 해야 됩니다. 빨리 마무리할게요. 바로 이거죠. 주민자치 정책 앞으로 주민자치 사업이 주민자치 지원체제로 바뀌어갑니다. 대의조직이 주민자치 바뀌어갑니다. 공동체 활동이 공적으로 바뀌어갑니다. 옛날 주민자치위원회가 저쪽이에요. 일종의 심의 자문관에 불과한 건데 권한과 책임 자립니다. 위탁사업, 사무국, 전체 보조사업이 따릅니다. 모든 사업 예산을 우리 임의대로 할 수가 있고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기준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해도 안 되고 해서도 되지 않지만은 그것은 다 동의 권한으로 동장이 집권하고 만들어갑니다. 주민자치의 자치회장이 결정합니다. 동장은 행정만 인감기고 하죠. 저 아침에 나가서 결정합니다. 동예산 결정이에요. 자치회 간사, 사무국장, 부회장, 이렇게 결정합니다. 부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이죠. 두 명인데 한 명은 선출 뽑고 한 명은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서로 경주를 바꿨어요. 둘 다 뽑아라고 그래부터. 그리고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합니다. 위원 내에서. 간사는 위원 아닌 외부에 채용해서 유급직 간사죠. 해남에서는 아직 유급직 간사를 유급을 못 해주겠다. 예산이 없다라고 말씀하더만 내년에 꼭 해줘야 된다. 현재 지금 현재 간사 제도가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변해야 됩니다. 행정 권력이 통치해서 참여와 자치, 협치가 바뀌어갑니다. 현재는 통치였어요, 통치. 주민자치, 현재 여기는 통치입니다. 면장이 통치하지 협치 아니에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바로 협치요. 면장하고 자치회하고 협치. 민하고 관하고 협치. 두 번째, 주민의 서비스 수혜자에서 당사자주의예요. 옛날 우리 서비스 수혜자예요. 옛날 도와준 우리 그냥 왼쪽에 말하는 게 먹고 살았던 수급자였어요. 주민들이. 아닌 우리가 당사자라는 얘기죠. 행정주도의 하향식이지만 지금 상향식, 민간주도. 위에서 하향식을 내렸어요. 통치적이었죠? 지금 민간주도의 상향식.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올리겠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군사를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군수 네가 내리면 우리가 필요할 걸 출할 테니까 검열해서 예산 심의에 대해서 출하는 말이죠. 예산 심의도 주민자치위원들, 주민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들이 심의한 게 아니라 주민자치 각 단체 주민자치 회장들, 위원들이 몇 명 모여서 임명을 합니다. 군수가. 그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예요. 그럼 그 각 동에 여기 송지면회하고 어디면회 3, 3에 오는 건데 예산. 여기는 5억이 올랐어. 저기 2억 올랐어. 그럼 또 불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인구가 똑같다면 비슷하게 주자. 이건 심의에서 할 일입니다. 이거죠. 외부 자원. 옛날에는 외부에서 어디서 바꾸러 왔어요. 우리 내부 자원 하려고 하는 얘기죠. 인적자가 많아요. 군책에도 뭐 민간이 공무할 때 민간이 그러면 왜 면사람 쓰지 딴 데서 데려오냐고요. 군수가 알면 딴 데서 데려오고 스카우트되고. 우리 자치에서 우리 총지면에 누구 학생 하나 있는데 이렇게 공개 기간제 채용합시다. 채용을. 그런 식으로 하고 내용 인적 자원을 하려고 하는 얘기죠. 네. 이것만 하겠습니다. 해남군 송리면 주민자치위원 현장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해남군 송리면 주민자치위원이다. 우리가 조례가 제안을 만든 거예요? 잘 만들었죠? 지역의 한신하고 주민의 법상. 네. 요거 도용만 가면 도용만 베낀 거예요. 어디서 뵙겠냐? 보십시오. 공무원 현장이에요. 요 밑에 가면 그랬을 거예요. 공무원 현장에서 이거만 바꾼 거예요. 빨간 글자만 바꾼 거예요. 대신에 공무원 대신에 주민자치. 딱 맞잖아요. 왜 못 씁니까? 쉬워요. 글자만 바꿨어요. 해남군 송지면 출신이 한 것을 대한민국 공무원이라 바꾼 거예요. 공무원을. 똑같아요. 정말 하나만 쓰면 엄청난 거라는 거죠. 송지면 쓰세요. 이렇게 하고 걸어놓으세요. 진짜 멋지잖아요. 그 이상 더 필요하면 하나 해갖고 우리 송지면에 뭐 특성사진 하나 추가해서 송지면 어쩌고 특색 있는 하나 넣으셔도 되고 좋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습니다. 이게 아까 나왔는데요. 네, 참여가 잘 중요한 거죠. 네, 빨리 마무리할게요. 제가 일부러 이거 하려고 좀 처음으로 이거 PP를 만들어서 어렵게 하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안 가졌더라고요. 네, 이러고 있는데 이걸 한번 제가 나중에 책자를 만들어둔가 해서 보내드릴게요. 근데 어제 새벽부터 만들었는데 어제 내가 안 가져왔어요. 네, 요거죠. 민주주의적인 주민자치에 대한 약속, 10가지 약속. 이게 서울시에서 만든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꼭 참고하세요. 주민자치로 전환되면은 서로의 사생활을 지켜야 됩니다. 10가지 기본 원칙이 서로의 사생활을 지켜야 된다. 남성과 여성이 할 일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똑같다는 얘기죠. 자치를 하면서 여성이니까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외모나 성격 등 개인의 특성을 존중해 주시라. 공적인 호칭을 보다가 아줌마 아가씨 마세요. 개조는 아가씨 아줌마 하지 마시고 누구 위원님, 회장님, 분과위원장님, 공적인 자치회 이 동사로서 내에서 만들 때는 누구 엄마 하지 말라는 말이죠. 주민자치위원님 이렇게 해주시는 얘기죠.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라는 얘기, 야간은 그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쉽게 재밌게 놀고 하라는 얘기죠. 개인의 정보는 소등이 다 지켜야 됩니다. 개인정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작권을 함께 지켜요. 저 당연한 거죠. 주민의 초상권을 존중해줘요. 예, 사진 찍고 해도 막 남발하지 말고 주민들 사진 찍을 때도
찍겠습니다. 사용하랍니다라고 해주지. 막 그냥 뭐 총이 한다고 막 찍어갖고 막 남발하면 안 됩니다. 또 새로운 시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있어요라는 말입니다. 예. 청년부터 나이 연수가 있기 때문에 옛날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때는 이랬는데 그냥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자치를 하다 보면 나이 층화가 심해요. 서로 인정하게 해주려는 얘기죠. 그리고 다양한 주민들과 함께 살자는 얘기. 요 10가지 약속을 지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그림이 어제 했던 그림과 똑같아요. 주민자치의 뇌가 전체를 끌고 수레바퀴에 가야 한다는 얘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주민자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입니다. 한 방에 가다 하지 마세요. 힘만 한 번 맞추지 속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저는 전국에 다니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불러가면 무거워서 달려갑니다. 인천 계양구, 그 잘 나간 인천 계양구 작년에 제가 재작년에 전면 강의를 했습니다. 연수구 강의하다 중단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구했습니다. 거제도 하고 있습니다. 해남군 일부가 둘이 나눠서 했어요. 네? 정말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를 기대보다는 10사람의 동반자를 양성해야 됩니다. 한 사람 회장 하는 것보다는 함께 10명, 20명이 같이 거품으로 가라는 얘기죠. 서로 여기 소주 한잔해 하고 또 혹시 다른 거 있으면 틀린 거 있으면 티하지 말고 나와 달다 하면서 어이 김 의원님 소주 한잔 합시다. 소주 한잔 하시면 해결됩니다. 여자니까 들어서 1대1만 안 하면 돼요. 여성한테 어이 여자한테 같이 단둘이 먹자고 모여야 됩니다. 몇 명 동반해서 소주 한잔, 음료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것이 아까 했던 그 많은 이야기 다 통합니다. 하나를 더 퀘션 마크 하나하나를 더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소통 정말 중요합니다. 참여, 공감, 관심, 주인의식 좋습니다. 이 소가 몇 킬로 될 것 같아요? 소가 몇 킬로 될 것 같아요? 600kg? 900kg? 900kg? 여기 소 키우는 거 알았네요. 저희들이 광주에서 전혀 모르는지 했습니다. 역시 똑같아요. 우리 나이가 오지만 100명한테 오르면 100kg, 200kg, 1000kg 나와요? 딱 더하잖아요? 그래갖고 딱 공통분 되잖아요? 실제 소 딱 무게 나옵니다. 이상하죠? 그것이 함께 해야 한다는 바로 그거죠. 우리 서구청에서 그대로 얘기했는데 어디 소가 100kg만 되겠습니까? 근데 100kg 한 사람이 있어요. 또 1000kg 한 사람이 있어요. 합산을 해봐 사실로 거의 떨어져버려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실제 무게가 0.5 차이 안 나. 이건 실제적인 제레미 리프킨 거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단지성. 집단이 모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얘기죠. 해보세요. 여기서 여성분들 속킬수 모르잖아요. 실제 더해가요. 막 무작위 1000kg, 막 2000kg 한 사람 있어요. 어떤 50kg 한 사람 있어. 더해갖고 딱 나눠놓으면 소 갖다 놓고, 한번 소 어느 거 갖다 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딱 소 키로수 딱 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죠. 그 희한한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단지성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대답입니다. 저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그 조례 하시는데 상당히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예요. 그거 제가 답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누구라고 아무 말씀 안 되지만 해남군의 의원들하고 저하고 담판인들도 있고 저하고 술 자주 먹습니다. 도의원도 이성일 도의원도 자주 먹고 그다음에 삼산의 의원 여자분 고위 기초했는데 또 서해군 항상 서해군 의원들하고 같이 하지만은 그 조례 만들 때에 또 자기들도 나는 그렇게 친하고 해주려 했는데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건드리더라고. 통과했지만은 하나하나 바꿔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바꿔가서 특히 송기면 여러분들이 뭉치면은 타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뭉치면은 해냅니다. 여러분들 20명, 30명 뭉치고 하면 됩니다. 아까 인원인데 20명 이상 하는데 그 입법입니다.
행안부 특별법에 20명 이상 50명이 됩니다. 법령으로. 굳이 채찍으로 인원수 박지 마세요. 송지면 주민자치는 30명 한다. 40명 한다. 박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그냥 마음대로 하지. 이런 박업은 순간부터 여러분은 고통이 따릅니다. 근데 뭐가 다르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했던 여기서 하다가 사임을 하죠. 자치위원회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치회로 된 순간에 본인의 이유로 해촉이 된다든가 사임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2년 내에는 공모해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못 들게 됐어요. 예. 자기가 그때 누구 회장 싫으니까 에이씨 빠져. 다음에 가야지. 자체 공모 자체가 안 됩니다. 공모하면 추천권도 없습니다. 그건 행하고 법률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을 아시고 하실 때 열심히 하시고 좀만 더 하시고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예, 해촉 사유. 해촉 가능하면 제일 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신다든가 또 사업장. 예, 내가 뭐 식당 종업원 해도 되고 식당 운영해도 되고 저기 황산한 사람 어디 살아 여기 슈퍼를 여기서 해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단체계에서 뭐 그냥 개인적인 그 개인 모임은 안 되고 뭐 여기 딴 동네 사는데 송지면에 뭐 노타리가 있다 뭐 거기 단체다 공적인 단체잖아요. 그런 단체 소속이면 가능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도 받고 그만두랍니다. 질문을, 예. 지금까지 면은 면장님과 각 마을 이장단들이 있고, 또 이장 담장님이 계시잖아요. 예. 그 이제 자치위원 쪽에서도, 위원장이 이제 아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도가 약간 뭐, 한 마을에 자치위원이 있고 이장이 있다. 마을은 이장 위주로 지금 움직이거든요. 예. 단위는. 그래서 근데 지금 이게 활성화가 좀 안 돼서, 저 이제 마을 청년회장 하면서 이걸 처음 들어봤는데, 자치가 활성화됐을 때 이장들의 좀 뭐랄까요 역할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예, 그것이 전국의 관건입니다. 여기 이장뿐만 아니라 광역시장들은 통장이잖아요. 통장들 다 있고 우리가 27개 통장 있습니다. 광주통에. 그럼 그것도 통장당 회장이 이장당 회장이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있던 저쪽 저 삼삼면에서도 그랬고 황산에도 그랬고 계곡에서 제가 분명했습니다만은 그 번영회 이쪽은 이장당인데 또 고흥 쪽이나 곡성 쪽에 가면 또 번영회라고 있어요. 그 체육회 그쪽에서 또 그 동네를 석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단체장 이장까지는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다국적이면은 주민 그 동네 여기 송지면이면 송지면 이장들 아니잖아요. 뭐 열 몇 개월 있으나 이장들 다 대거 참여시키세요. 이장들 배제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현재 있는 이장단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실 분들 들어오세요. 문호 개방하라는 얘기죠. 새마을 분야에 개방하라는 얘기죠. 그럼 해서 영입시켜서 일단 하라는 얘기죠. 거기 외부하고 거기 따로 하면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서로 우열을 가립니다. 당연히 주민자치 못 살아요. 이장단이 왜 살죠? 우선 창립하고 법정도 안정되기 이제 한 4, 5년 이기까지 생각에는 같이 통참해서 한껏 양보가 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 되버리면 당연히 법령이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총괄되어 있어요. 행사, 마을 행사하면 행사 마이크 잡은 사람은 주민자치회장이 합니다. 자치가 현대면. 축제에도 당연히 먼저 면장이 소개해도 주민자치회를 소개하지 이장단 소개 먼저 안 합니다. 왜?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법령으로 되어 있어요. 법령으로. 해나무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행하고 법이 있어요. 그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뭐 안 합니다. 이장단이 먼저죠. 이장단은 공적인 단체입니다. 주민자치의 공적인 단체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 안고 가고 청년도 있잖아요. 다 청년에 안고 가고 대신에 당연직으로 장들은 당연히 넣어야 돼요. 다 안 오더라도 당연히 장들 이장단 협의회장, 총기면 전체, 그다음에 그 분회장 여기는 꼭 필수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당연직으로 세치제, 송지면 세칙 만들 때에 그걸 넣으세요. 자, 각 단체, 마을 단체장은 당연직 자치위원이 된다. 단, 임원은 할 수가 없다. 왜? 이장 협의장 하면서 자치위원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분야만 하고, 그럼 사표 쓰고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제가, 해남 몇 개 동에 지금 몇 개 면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전국이 다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빠졌는데, 여러분들이 우뚝 싸고 어린이면, 집에 어린이면은 아들하고 싸웁니까? 안 싸우잖아요. 아들이 뭐라고 하면 훈계하죠.
뒤에서 쇠고기 어깨만 주지 말고 동네 송지면에 의리 되는 얘기죠. 싸우지 말고 포용하고 가라는 얘기죠. 가정이 되는 얘기죠. 그것이 일기 만 2년만 제대로 딱 넘어가면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 오면은 거의가 다 광주 시내 90세원은 당연히 자치구가 인지하고 동장도 방송 왔잖아요. 동장님 손이 전화하고 회장님 내일 뭐 해야 되는데 내일 뭐 일정 있습니까? 아침마다 동장 대포 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하기 따라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이 개판 만들어놓으면 배려버려요. 제 일기 때에 끌어안고 포용하고 자주 모여서 회의도 하고 돈이 안 나고 밥 식사는 다 사줘요. 회비가 그 돈 자취에 하면 예산 수반됩니다. 8,000원밖에 안 돼서 그러지. 식사비에 8,000원밖에 안 돼서 그러지. 식사 먹을 수 있어요. 회의 모여서 회의 참석상 봅니다. 회의 참석하면 참석상 나와요. 예? 그런 거 해서 참석상 개인적으로 통장 입금도 시켜줍니다. 그거 걷어서 회비 내가지고 먹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주 모여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마을 만들기 일을 벌려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면에서 한 달만 나가고 손 들고 가. 그러니까 욕을 먹죠. 이 장관이 3번 회의하면 여러분 10번 회의하는 말이에요. 모여서 연구하고 말 만들고 제안하고 의제 발표하고 동장이 면장이 뭐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코로나지만 우리 소수율로 밖에서 야외에서 축제 한번 합시다. 놀래라 한번 합시다. 하시는 얘기 공적인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에 우리 소구청에 100명 놓고 합니다. 내일 100명 모시고 해요. 이 강당에서 모여서. 예? 공적인 행사는 가능합니다. 식사만 안 될 뿐이지. 그럼 야외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동산 모여서 이 코로나 엄청 할 때에 자체 생기면은 우리도 합니다. 자, 주민들 지금 노래방 못 가서 한다리고 노인들 갈 때도 미쳐요. 코로나는 못해 미칩니다. 자, 동네 주민들 65세까지 60세 이상 노래방 합니다. 65세야 되는데 60세는 거의 다 되잖아요. 요즘에 60세 노래방하면 그럼 좋아요. 막 춤도 추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 강당에서 어떻게 예선하는데 그러면서 사기 진작을 하고 우리 코로나지만 우리 코로나 이겨가는 거예요. 코로나에서 사람들 병들어요. 저도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죽는 게 낫지. 진짜 코로나로 걸려 죽는 게 낫지. 더 이상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면대면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움츠리지 말고 그것을 연구하는 이야기죠. 이 코로나 나중이지만 질병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원칙하에 밥 못 주면은 또 해가지고 좀 따라서 집에 가서 뭐라고 나눈다 이 말이죠. 오늘 행사하고 점심 때 딱 포장해갖고 집에 가서 드십시오. 옛날에 막 밥 한 거 주지 말고 축제하고 놀고 노래장도 하고 소금회로 주민자치원데 각 동네 찾아갖고 상계면 찾아갖고 가면 노래장 합니다. 해갖고 예산 수반해갖고 기념품 하다못해 뭐 비리세트라도 해가지고 동네 다 나눠줬습니다. 그런 걸 하라는 이야기 주민자치예요. 서로 동거하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들의 권리, 삶의 질을 노인들이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합시니까 경찰 한가할 때에 하다못해 뭐라고 하라는 얘기죠. 그것이 주민자치의 역할이고 일입니다. 또 질문 없어요? 그럼 내가 강의를 잘해서 질문 없는가요? 질문이 없는 건 몰라서 질문 안 하는 거죠? 그러죠. 몰라서 쉽습니다. 주민자치 정말 쉽습니다. 소개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함께 어울리면서 자주 오셔서 위원장님, 주민자치 회장님 모아서 같이 여기 소주 한잔 하세요. 그것이 주민자치입니다. 그래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우리 자치에 뭐 할까? 우리 송지면에 뭐가 필요한데 면사무소 앞에 저쪽 어디 가니까 열각도에 큰 동상 하나 크게 송지면 무슨 뭐 하나 세우세요. 납기를 세우는 거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자치 활동이에요. 예산 어떻게 한다고? 그래? 그럼 내가 자체 면장하고 상의해볼게. 그 면장이 예산 있습니까? 군에, 위에, 의원한테, 뭐 의원님, 예산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원 좀 있습니다. 바로 그 시작점이에요. 우리 그만두고 계시면 호락에서 오당에서 많이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LED 전광판, 이런 거, 동네 입구에 다 만들어놨어요. 왜 새마을 분야에 바르기 이장장 활동하는 거 사진 찍어서 다 보여줘. 코로나 방역 지킵시다. 이 현수막 걸지 말고. 평년 쓰잖아요. LED 전광판. 예산 나라에서 하세요. 그것이 주민자 사업이에요. 신문 안 봐요. 청년의 뭐 상가반영회, 뭐 노인의 뭐 새마을 하는 활동 사진 잘하고 싹 영상으로 보여줘요. 괜찮아. 그리고 우리 송지면에 다음 달 며칠 뭐 행사 있습니다. 다
넣어주라 이 말이에요. 신문 안 봐요. 다 봅니다. 그걸 마을 입구에 딱 세우세요. 그건 첫 사업입니다. 딱 송지면 들어올 때 딱 입구에 뭐 하나 딱 있으면 진짜 이 송지면이 무슨 특성이 뭐구나. 그런 것이 사업이에요. 걔는 호동이 해갖고 우리가 금호동이잖아요. 금자 빼고 호동이. 광주 와서 얘들이 그래요. 어디서 만날까? 그러면 호동이네에서 만나자.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상무지구는 뭐라 그러? 상지에서 만나자. 수안지구는 수지에서 만나자. 저기 예칭을 세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호동이 만나서 저도 몰랐어요. 얘들 그래. 저 호동이? 그래서 호랑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호랑이 상을 해서 호랑이로 해가지고 호동이 상을 맞춰서 동네 입구마다 꺼놨습니다. 이렇게 아초해가지고 플라스틱 해가지고 하나에 1,0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 예산 다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공무사를 해갖고 바로 때려줘요. 그런 것을 하고 마을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이에요. 그럼 각 동네 다 사업들 통에 뜨잖아요. 우리 동네 입구에 가로등 하나 크게 세워주세요. 해요. 예를 들어 다 해줍니다. 고맙고요. 네, 올 21년 좋은 한 해 되시고요. 내년 또 자치를 전환하면은 저희가 승인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배지 제가 안 될 때 있는데 드릴 테니까 누구를 드려야 될까? 대표로? 제가 간사님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네. 예, 같은 사람을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체가 이제 요가 교육도 했는데 이 교육까지 좀 연장으로 좀 들으시니까 피곤하시고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참석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덕분에 역량 강한 교육을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